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이죠.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60% 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력 제품이 정보를 저장하는 데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만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반도체의 또 다른 축인 비메모리 반도체, 일명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큽니다. 어제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는데요. 수요일에 오아시스 함께 해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예고는 했었지만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 성적표가 나왔어요. 네, 아주 이례적으로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방주사까지 놨는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열어봤는데도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2016년 3분기,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고가 있었던 그때 당시 이후로 거의 1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보면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았고 스마트폰 사업도 신통치가 않아서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13.4%가 줄었습니다. 네. 52조 3,9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0%가 줄었습니다. 6조 2,300억 원에 머물러서 증권가에서도 이 정도면 어닝 쇼크다,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60% 넘게 급감을 했는데 반면에 그 경쟁사인 미국의 인텔은 7% 정도만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주력 분야의 차이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기업들이 주력해서 그동안 잘해왔던 부분은 전 세계 시장의 한 30%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건 우리처럼 그냥 저장만 하는 반도체 말고 좀 똑똑한 반도체거든요. 그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숫자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 미국의 인텔의 경우에는 1분기 성적이 지난해하고 엇비슷했거든요. 예. 매출은 18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7% 정도 줄었지만 4조 7,800억 원이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모두 앞섰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슈퍼 호황이라고 했던 16년, 17년, 18년까지 성적이 꽤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텔에 앞섰거든요. 예. 그런데 매출은 작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은 이번 1분기부터 이제 다시 인텔과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용어인 것 같은데 언뜻 들어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USB 같은 거예요. 네. 저장을 하는 기능만 있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저장만 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쌓여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컨대 나에게 일기예보 관련한 그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 네. 했을 때 주인님 창문을 닫으셔야겠어요. 알려준다든지 네. 아니면 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통풍을 하셔야겠어요.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 있잖아요. 예. 말하자면 생각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아직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중에 이 수요자가 많이 사면 인기가 있고 안 산다고 하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 메모리 시장 말고 비메모리 분야, 공급자가 많이 만들어준다고 하면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얘기가 기업과 정부에서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스마트한 반도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쉽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면 그동안 왜 이 메모리 분야에만 그렇게 주력을 해왔던 겁니까? 이게 뭐 기술력 부족 때문인가요? 그렇죠.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70년대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한다고 했을 때 세계 시장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들 비웃었습니다. 네.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너희들이 이런 반응이었는데 우리가 80년대부터 세계 시장에서 쭉쭉 앞서 나가거든요. 이건 사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메모리 분야에서 어떤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도록 인건비가 저렴한 부분도 네. 있었고요. 그쪽은 설계나 개발, 회로도 그 디자인 이런 것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소품종의 디자인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해외 경쟁사들과 가격 경쟁으로 맞붙습니다. 네. 내릴 수 있는 데까지 가격을 내려서 시장을 거의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시장을 석권하는 그 방식을 썼는데 이제 비메모리 시장,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분야는 똑똑한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디자인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단기간에 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1등이니까 이 똑똑한 반도체를 만들 사람과 인프라를 키우자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 분야에 투자가 이제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자, 이 삼성이 어제 133조 원을 투자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죠. 네, 비메모리 분야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기존의 그 메모리 중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제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역시 좋지는 않은 포트폴리오입니다만 전체 매출의 70%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휘청거릴 때 올해 1분기와 같은 나쁜 성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걸 잘 하되 다른 것도 끌어올리겠다. 이게 상식적인 대안이 될 텐데 네. 삼성이 그래서 앞으로 12년 동안 그러니까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입하겠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사람에게 투입하는 비율이 장치에 투입하는 비율을 앞섭니다. 네. 결국은 고급 인력을 키우는 게 향후 비메모리 시장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국내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진입 장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인천공항 이거 들어가는 그 인천공항 3개 네. 이 건물 하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투자가 이건 20조짜리면 이거는 조금만 더 크게 치면 30조가 돼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팹리스, 파운드리 역시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주력 산업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 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네네. 잘할 때 트리플 악셀까지 알아야 됐던 것처럼 구체적인 용어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팹리스라는 건 그 팹이라는 것이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아, 그리고 네. 리스라는 말이 무엇이 없다는 영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시설인 팹이 없다. 팹리스 반도체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할만 합니다. 네. 그래서 팹리스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퀄컴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퀄컴의 반도체가 네.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고요. 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만든다.
해서 이런 반도체를 개발한다 하면 이 도안을 가지고 가서 만들어 주세요 하는 일종의 생산 시설, 네. 공장이 바로 파운드리거든요. 네.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1등을 앞으로 12년 안에 1등을 해보겠다. 이게 지금 정부와 삼성전자의 계획인데 이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해외의 반도체 같은 것들을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하고 달라지는 게 어떤 부분이냐? 그동안은 우리가 소규모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 건 안 만들어줬어요. 네. 삼성전자가 시설을 놀리더라도 그런 회사는 왜 도시락도 50개 이상 주문 시 배달 가능 네. 이런 거 있잖아요. 50개 미만 주문하면 배달 안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판교밸리 같은 데 있는 작은 팹리스에서 만드는 반도체도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무엇이냐면 팹리스도 파운드리도 아닌 우리는 IDM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산까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인데 여기에 파운드리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등 하겠다 했는데 실현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게 물론 기대와 희망도 섞여 있습니다만 뜬금없이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가 지금 개봉 8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정 이슈에 꽂혔을 때 이 정도의 열정을 보여주는 네, 나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퀸 열풍도 마찬가지고요. 하면 된다라기보다 되게 한다 이쪽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지금 검찰이 아주 수사에 한창 물이 올랐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찾아간 걸 두고 또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노선이 달라졌다. 내지는 우리가 혁신 성장으로 간다고 하더니 재벌과 손잡고 가던 과거 행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재벌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과는 분명하게 따져야 하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하는데 저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네. 상당히 용기 있는 행보였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아주 과잉한 요즘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정치 지도자라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흔들릴 때 이쪽을 키운다 지원한다는 얘기를 해야만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당의 중진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그 판결의 경향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저는 이게 뒤집어서 보면 오히려 그런 제각각의 판사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지나치게 경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사실 지금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강행한 건 그만큼 지금 이 경제 활력 또 기업 투자 촉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